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깜짝 놀랄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아파트를 잘못 샀다가 회사까지 망할 수 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막 속출을 하면서 야, 정말 아파트 잘못 샀다가 진짜 폐가망신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사례들을 오늘 국세청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30대가 40억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전액을 예금, 그러니까 다 현금 얘기죠. 다 전부 다 현금으로 샀다라는 건데, 자, 알고 봤더니 미등록 여행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현금 수입을 무려 60억을, 와, 참, 뭐, 여행업체가 잘 됐나 봐요. 어쨌든 간에 현금 수입이 60억. 와, 어마어마한 회사였던 거죠. 자, 근데 이걸 신고를 안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것이 들킨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이 40억 아파트를 매수를 안 했다면,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결국은, 전액 예금? 아니, 그럼 이 사람이 이런 돈이 있었었나? 뭐 뒤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여행업체를 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가 이런 아파트를 샀을 때 국세청이 이런 어떤 그 자금의 흐름들을 다 찾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야, 이렇게 되면 뭐 이분이 지금 검찰에 고발돼서 뭐 이제 잘못하면 깜빵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아파트 내가 잘못 샀다가 깜빵 가고 또 그다음에 뭐 부가세나 지금까지 세금 안 냈던 건 무려 25억이나 추징을 당하고 야,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 40억짜리 또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한 분인데 자, 여기서 이분도 어떻게 40억짜리를 샀지 하고 뭐 이렇게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배우자의 뭐 남편 아니면 아내겠죠. 이분의 뭐 회사 돈이 흘러 들어왔다. 이거를 정황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배우자가 축산 도매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축산 도매법인을 하면서 무자료 매출, 야, 이걸로 비자금 30억을 조성을 해서 집을 산 거죠. 자, 결국은 이렇게 아파트, 이거 재건축 아파트 이제 매수를, 강남 이제 아파트 매수를 한 이것 때문에 결국은 털고 하다 보니까 회사 돈까지 들어왔고 여기서 또 무자료 매출했던 거, 또 비자금 조성했던 거 이런 게 지금 다 털리는 판이에요. 자, 결국은 정말 아파트 샀다가 뭐 이런 분들은 검찰에 고발되고 또 세금 추징당하고 정말 뭐 이제는 뭐 아파트 잘못 샀다가 뭐 폐가망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회사도 이거 뭐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2주택자 분인데 자, 우선 저가 아파트를 엄마 친구에게 허위로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좀 조언을 받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허위로 일단 매매를 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고가 아파트를 20억에 매도를 했는데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저가 아파트를 엄마 친구에게 가짜로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가짜로. 그래서 결국 엄마도 그렇고 엄마 친구까지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아서 야, 이거 뭐 정말 한 집안이 그냥 뭐 정말 풍비박산이 나는 뭐 이런 일까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뭐 집 이거 아파트 이거 잘못했다가. 자,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사례도 있었는데 자,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매수하면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그냥 전업주부였던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증여세 이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명의 이거 할 때도 뭐 일정 부분은 이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부부간에 증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는 당연히 증여세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증여세를 4억을 추징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월세 700만 원을 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알고 봤더니 20억을 증여받아서 결국 뭐 이렇게 비싼 뭐 월세.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탈탈 터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고가 아파트에 매매만 터는 게 아니라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13억을 추징했다. 이런 지금 오늘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은 매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 월세,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제는 다 들여다본다. 탈탈 턴다. 이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적발이 지금 늘어나서 뭐 계속 뭐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신고가 증가를 했다. 이게 탈세 신고가 엄청나게 이제 증가했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국세청에서 부동산 탈세를 신고하면 최대 40억까지 포상금을 거의 로또 수준입니다. 로또 수준이에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뭐 수십억 아까 뭐 60억씩 뭐 이렇게 탄류를 하잖아요. 60억씩 탄류를 해서 뭐 추징액만 뭐 아까 뭐 20몇 억이었나요? 뭐 어쨌든 30억 가깝게 추징을 하는. 이렇게 되면 포상금이 사실 엄청나죠. 그래서 포상금이 최대 40억인데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에서 5억 이하 이 정도만 돼도 한 20%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5억이면 한 1억 정도 되는 건가요? 와. 그러니까 5억 탈루한 거 신고하면 1억을 주는 거예요. 뭐 부동산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5억 초과해서 20억 이하 이거인 경우에는 기본이 1억 깔고 그다음에 5억 초과한 것에 대해서 15%를 주고 그다음에 20억 초과해서 30억 같은 경우에는 3억 2,500 기본 깔고 20억 초과한 거에 또 10% 추가로 받고 30억 초과한 경우 아까 그 이제 한 60억 정도 탈루 금액이 60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그 신고로 잡혔다 그러면 4억 2,500을 기본으로 깔고 30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 5% 그러면은 한 1억 5천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5%면. 그래서 한 1억 5천 뭐 이렇게 되면 꽤 큰 금액을 뭐 포상금으로 받게 되는. 그래서 야,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뭐 또 국세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세를 하는 게 이런 뭐 증여세 같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타인 명의로 이거 명의 신탁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 매매 계약하고 나서 해제하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지금 계약금 이거 몰취하면 그냥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이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 그렇죠. 제보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뭐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거 계약 취소 후에 계약금 몰수했던 집주인들이 이거 엄청 많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건수가 최근 5년에 한 11만 건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뭐 내가 계약금을 몰취를 당한 경우에 그럼 정말 집주인이 그 뭐 아니면 뭐 매수자가 매도자가 이거를 몰취한 거를 신고를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뭐 사례로 이제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뭐 일단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안이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하반기 어차피 출범을 하려면 이제 해야 되겠죠. 아시겠지만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이
지금 여당의 한 47명 정도니까 뭐 지금 뭐 집권 여당의 지금 뭐 민주당 쪽에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빠르게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용을 보면 일단은 부동산 불패. 자, 이런 인식 때문에 지금까지 불공정이나 불법행위나 투기행위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감독원 아까도 보셨지만 엄청나게 뭐 탈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부동산 감독원을 뭐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을 하면 일단은 부동산 관련된 뭐 조사나 수사 업무 여부를 기획하고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 감독원이 좀 무서운 게 필요한 경우에 직접 조사하거나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총괄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조사 수사권까지도 있는 사실상의 뭐 경찰이나 이런 수준의 뭐 힘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뭐 좀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드리면 일단 업무가 중요하죠. 어떤 업무를 하느냐 보면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표 1에 해당하는 이거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기획 총괄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표 1에 관한 행위가 뭐냐라는 거죠. 자, 보시면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건축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농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거 재건축 재개발이죠. 도시개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뭐 실거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여기에 관한 모든 법률의 불법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그럼 끝이냐? 끝이 아니죠. 뭐 부동산 개발업도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뭐 빈집 소규모 주택 이것도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분이고 산업 입지 관련된 것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그다음에 뭐 부동산 취득 사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부 다 뭐 그렇죠. 뭐 여기에다가 형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뭐 취득 보유 사용에 관한 양도에 관한 형법까지도 되어 있고 자 어쨌든 모든 것을 이 외에도 뭐 거래질서 현실 해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21개 법안 관련된 뭐 불법 행위 외에도 모든 걸 사실 다 조사 뭐 총괄 뭐 수사 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라는 건데 자, 일단 조사를 할 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 여기에 자료를 제공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뭐냐 그게 바로 별표 2에 되어 있는 모든 자료 조사 제공을 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 지금 하나가 뭐 이제 이 별표 2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자, 가족관계 등록. 야,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가족 간에 워낙 불법 행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탈탈 털 수 있는 자, 이런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호법에 관한 야, 국민건강연금 야, 이거 뭐 국민건강 자료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탈탈 털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요. 자, 국세징수법 관련된 거, 뭐 지방세 징수, 세금 관련 자료도 다 탈탈 털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거, 국토부가 갖고 있는 모든 뭐 거래 신고서나 임대차 계약서 뭐 모든 걸 다 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출입국 관리 관련된 것도 다 털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감독원장이 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조사를 할 때 뭐 출석 뭐 진술 요구 뭐
뭐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하라고 할 수 있고, 뭐 또 물건이나 장부 이런 거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출입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다 그냥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의 수사기관이다. 부동산 관련된 사실상의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소위 말하는 금융거래 정보, 말 그대로 통장을 탈탈 털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자, 이것 때문에 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 같은 곳에서 뭐 보통은 정보를 이렇게 요구하면 이거 안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공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초법적이라는 거죠.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감독원에서 금융회사, 은행에 대해서 그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를 하면, 통장 거래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 요구를 받은 특정 점포는, 특정 은행은 그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제공하여야 한다.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뭐 부동산 감독원이 알아서 이거는 최소한에 그쳐라는 건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은행 점포,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를 하면 여기는 무조건 제공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내용이죠. 자, 고가 아파트 매수자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집 사는 데 들어간 돈을 아주 상세하게 자금 흐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뭐 자기가 이제 무등록 여행업체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샀는데 결국은 이 아파트 산 것 때문에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탈탈 털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무자료로 해가지고 비자금 조성해놨는데 이거 가지고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결국은 다 탈탈 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가 아파트 매수자들이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 이제는 현금 부자가 어떻게 보면 더 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현금이 도대체 어디서 이게 난 거야? 이렇게 해서 조사 들어가고 하다 보면 물론 뭐 전부 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다 세금 내고 깨끗한 돈이겠지만 그 중에는 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껄끄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게 뭐 현금이 많은 분들이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뭐 상상에 맡기겠고요. 자, 더구나 출범 이전에 있었던 거래. 자, 요것도 자세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사업자 대출 유형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걸 직격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가 이거 전수조사를 했는데, 자, 이때 이전에 5년, 2021년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경우에도 출범 이전에 있었던 거래도 자세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게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금융감독원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보셨지만 특정 점포에 가서 특정 은행 가서 지점에 가가지고 그 사람 뭐 통장 내역이나 이런 거 탈탈 털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무조건 저 자료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다. 부동산의 금융감독원이다. 상설 인원만 100명이에요. 와, 이 어마어마한 인력이, 야, 지금 뭐 국세청에서 기획조사하는 것만 해도 지금 이 난리가 나는데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5개 국가기관을 기획하고 총괄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직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이 5개 뭐 이런 뭐 자료들을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외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핵심 이런 5개 기관을 모두 기획 총괄할 수 있는 또 위치에 있어서 자 이것도 와 엄청난 사실 부담이 되죠. 자 벌써 지금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탈세 조사하느냐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매번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곧 부동산 감독원까지 출범을 하게 되면 자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수 수요가 급격하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정말 내가 집 하나 아파트 하나 그것도 고가 아파트 하나 잘못 샀다가 대부분 이제 고가 아파트 쪽이 많고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 출범하면 이제 뭐 중저가 아파트까지도 다 털 수도 있긴 있죠. 근데 일단은 고가 아파트가 먼저 지금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이제 겁나서 고가 아파트 사겠어요. 제가 뭐 이전 영상에도 살펴드렸지만 지금 7월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지금 매수가 얼어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용성이나 뭐 강남이나 강동 뭐 이런 곳에 거의 뭐 거래가 다 끊겼다. 제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렇게 되면 안 사면 그렇죠. 살 사람이 없으면 결국 집값 폭락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껄끄러우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주셔도 너무나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참 귀찮고 번거로우실 텐도 매번 이렇게 참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구매를 해주셔서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것이 늘 제가 뭐 이렇게 매일 확인할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라면서 뭐 이렇게 늘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어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